네. 안녕하세요. 저희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지금 유튜브 연결이 안 돼서 일단 녹화해서 올릴 계획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5G 단말기의 가격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는데요. 가계 통신비를 보면 그 주된 그러니까 그 가계 통신비가 점차 늘어나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단말기 가격이라는 얘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단말기 시장이 거의 뭐 독점에 가깝고 독과점에 가깝고 또 사실 그 어떤 상품의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의 권리가 주장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저희가 단말기 가격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계속 단말기 가격이 올라가기만 하는 상황이라면 통신 요금을 낮춘다 해도 소비자 부담은 그대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단말기 가격을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동안 조사한 내용들 위주로 발표를 하고 또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가 늦은 만큼 빠르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발제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우선 5G 단말기 가격 조사와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연맹의 정지연 사무총장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호서대학교 각정호 교수님께서 5G 단말기의 해외 가격 조사 결과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분의 오늘 패널들을 모셨습니다. 패널의 의견은 저희가 발제 두 개를 듣고 나서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전 사무총장님 시작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입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요. 2019년 5G 서비스가 처음 상용화되었는데 지난해 말 이제 주파수 회수 과정에서도 보셨겠지만 5G 서비스가 이제 준비가 좀 덜 된 상황에서 진행되면서 충분하지 않은 서비스에 그 소비자들이 그 좀 고가의 요금제를 이용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5G 서비스 초기부터 요금제의 문제점과 단말기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요청을 해오고 있는데요. 요금제 분석을 통해서 중저가 요금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요구를 해왔고 그 결과 아직은 이제 좀 부족하기는 한데 통신사들이 이제 중저가 요금제를 좀 더 다양하게 시장에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제 단말기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통신 분야 전문가들이 오늘 이제 한 자리에 모셨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저희가 종합해서 통신 서비스를 이제 개선하고 소비자들의 가계 통신비를 인하하는 그런 활동을 좀 더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이제 가능한 많이 듣도록 제가 조금 간단하고 빠르게 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활동을 이제 진행하게 된 이제 조사 목적, 그다음에 소비자 불만 사례 분석, 5G 단말기 가격 조사, 그다음에 소비자의 인식도 조사 결과, 제언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단말기 시장이 이제 고급화되면서 단말기 가격이 이제 100만 원 시대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고 200만 원이 다 넘는 그런 단말기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1년 저희가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소비자들의 64% 소비자가 5G 단말기가 좀 너무 비싸고 부담이 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프리미엄 모델과 저가형 모델로 양분되면서 좀 적당한 그 단말기, 중저가 단말기를 사고 싶은 이제 소비자들의 그런 그 선택권이 조금 좁아진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이 통사 이제 들이 이제 대리점 위주로 그 유통 구조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좀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에서 저희가 이제 단말기 가격에 대한 이제 조사를 좀 진행하게 되었고 그런 자급제 폰, 중고폰, 그다음에 해외 사례까지도 저희가 이번에 좀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5G 관련해서 소비자들의 좀 불만들은 어떤 것들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해서 이제 소비자 단체에 접수된 그 소비자 불만은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과 비교했을 때 한 26%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피해 유형을 좀 저희가 살펴보면 그런 계약 불이행, 그다음에 계약 조건 설명 미흡 등 계약 관련이 한 49% 정도,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품질 관련이 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관련 소비자 불만을 좀 살펴보면 계약 불이행, 무능력자 계약, 고가 요금제, 뭐 강요 등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불만은 조금 줄기는 했는데 계약 조건에서 이제 설명이 미흡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87%좀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제 설명이 미흡하다라는 부분도 조금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계약 조건과 관련해서 그 설명이 이제 불충분한 불완전 판매로 보이는 것이 한 절반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5G 통신 계약 시 2명 중 1명 절반 정도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좀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 피해 분석 결과 나타났습니다. 품질 관련 불만은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줄어들었는데요. 여전히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통신 불량과 관련해서는 뭐 32%, 그다음에 기기 불량이 4.5%가 접수가 됐습니다. 요금 관련해서는 이제 LTE에 비해서 이제 비싼 가격과 이제 혜택이 축소된 부분에 대한 조금 불만들이 많았고 5G 요금제 불만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크게 3.2%, 그다음에 LTE 요금제 변경과 관련해서 3.0% 정도의 소비자 불만이 있었습니다. 기타 관련해서는 뭐 AS 관련, 뭐 보험 관련, 사은품 관련 등의 접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5G 이제 통신사별 피해 접수 현황을 좀 살펴보면 크게는 이제 KT가 가장 많았고 SKT, LG U+ 순서였고 3대 이동통신사 관련 피해가 전체의 86.6%를 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알뜰폰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난해는 좀 상대적으로 좀 적게 접수가 된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좀 지역별로 살펴보면은요, 5G 이제 커버리지 관련 때문에 초창기에는 이제 지역에 대한 조금 편차가 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거주 지역을 좀 살펴보면 서울 및 경기, 인천 수도권이 58.4%였고 인천 제외한 5대 광역시가 20%, 기타 지방이 이제 20.7%로 사실은 이제 수도권이 비교적 커버리지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지역별로 보면은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그런 좀 특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5G 단말기 가격 조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5월에 좀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제조사 사이트, 삼성전자 공식몰, 애플 공식몰, 그다음에 이동통신 사이트, 그다음에 알뜰폰 업체 공식몰에 있는 온라인 사이트에 표시된 가격 및 요금제 정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판매처별 5G 네. 잠깐만요. 이거 화면이 지금 안 넘어가는데 네. 계속 고정되어 있거든요. 화면이 지금 첫 번째 페이지에 고정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 저희 진행 화면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혹시 지금 다른 토론자분들 화면에서도 지금 안 넘어가고 계신가요? 네, 화면 안 넘어가고 있어요. 화면이요. 네. 한국 소비자연맹 화면에서 넘어가고요. 네. 컨트롤되는 화면에서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총장님 얼굴 대신에 거기 넘어가긴 하거든요. 지금 줌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네네. 네. 그럼 잠깐 중단. 이제 됐네.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넘어가나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정상화된 것 같으니까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처벌 5G 단말기 좀 현황을 살펴보시면 이제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이제 철수하면서 이제 삼성전자와 애플 이제 그런 양강 구도로 이제 재편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제조사는 이제 2곳뿐인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되었고 제조사별 5G 단말기 좀 현황을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플래그십 단말기가 이제 72%,
그다음에 저가형이 28.4%였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플래그십은 85.9%, 저가형은 14%였었고요. 그래서 출시 단말기 중에서 플래그십 단말기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가격 분포 현황을 좀 살펴보면 그 단말기 162개 가격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평균 가격이 115만 5,421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가 42%로 가장 많았고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14%, 그다음에 30에서 50만 원이 이제 6.5%로 100만 원 이상의 단말기가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그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미만은 9.3%에 불과해서 단말기가 굉장히 고가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조사 결과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조사별 단말기의 이제 평균 가격을 좀 살펴보면 플래그십 단말기 평균은 이제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좀 높았고요. 저가형 단말기의 평균은 애플, 삼성전자, 샤오미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플래그십 단말기의 평균 가격은 132만 1,000원으로 저가형 단말기 평균이 이제 46만 원이었는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 고가형 단말기의 그 가격이 한 3배 정도 비싼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애플 플래그십 단말기는 저가형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비싼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통신사별 공시지원금 이제 할인금을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SKT 공시지원금 할인율은 갤럭시 이제 S22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44.5%였고 아이폰 13의 경우에는 평균 9.0%였습니다. KT는 갤럭시 S22가 48.6%, 아이폰 13이 14.5%,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22가 51%, 아이폰 13은 34%로 아이폰 13의 할인율에 비해서 이제 갤럭시 22의 할인율이 좀 큰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모두 월 요금이 비싼 그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이제 단말기의 할인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신사별 월 그 통신비 중 단말기 비용의 비중을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요. 공시지원금 할인을 받는 경우에는 월 통신비에서 단말기 비용을 조사한 결과 S22의 경우에가 이제 통신사별로 21에서 24%를 차지했고 아이폰 13은 이제 30에서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22의 단말기 월 할부금이 이제 평균 2만 원대였고 아이폰 13은 이제 평균 4만 원대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그 갤럭시 S22보다 아이폰 13 그 월 할부금이 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동통신 사용 방식에 따른 이제 비용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24개월 이제 사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시지원금 할인이 이제 가장 비쌌고 선택약정 25%의 할인이 이제 두 번째로 비쌌습니다. 그래서 자급제와 알트폰 요금제가 상대적으로는 이제 좀 저렴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그 소비자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을 하고 있는 소비자 1,000명 대상으로 해서 지난해 이제 8월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서 조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사용하는 단말기의 이제 제조사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거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애플이 17.9%, 뭐 레노버, 비보, 샤오미 등이 한 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삼성, 애플의 이제 양강 구도이지만 삼성의 비율이 한국에서는 월등히 이제 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5G 단말기의 이제 구입 형태를 살펴보면 선택약정 할인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가 한 6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시 지원금이 있는 단말기를 구입한다라는 소비자가 한 21.6%, 그다음에 이제 출고가로 그냥 그 구입하는 경우가 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를 통한 이제 할인 구매가 전체의 한 81%로 이제 대다수를 이제 차지하고 있고 통신사 할인 없이 이제 자급제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한 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5G 단말기 이제 구입 가격과 관련해서는
평균을 좀 계산해 보니까 한 79만 4천 원, 80만 원 정도 됐었고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이제 가장 많았는데 한 35%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미만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전체 한 60% 정도였고 100만 원 이상이 41%로 나타났습니다. 5G 단말기를 이제 구입한 가격에 대한 이제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단말기 구입 가격에 대해서 이제 만족한다라는 소비자가 한 26% 정도에 좀 불과했고요. 부정적이라는 소비자가 한 41%, 42% 정도로 저희가 5점 척도로 좀 계산해 보니까 한 이 만족도가 조금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단말기 적정 가격 판매 가격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들은 50에서 8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32.3%가 50에서 80만 원이라고 응답을 했고 30에서 50만 원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한 28.6%였습니다. 그리고 80에서 한 100만 원 정도가 18.7%, 그다음 30만 원 미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16%, 그다음에 100만 원 이상이 4.4%로 나타났습니다. 그 단말기 가격에 대한 이제 인식과 관련해서는 좀 비싸다라는 응답이 좀 지난 저희가 이제 21년에 조사한 거하고 좀 비슷한 양태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한 65.9%의 소비자는 단말기 가격이 좀 비싸다. 그다음에 그냥 뭐 적당하다라는 응답이 28%, 그다음 비싸지 않다라는 응답은 5.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동통신 가입과 단말기 구매 분리에 대한 생각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동통신 가입과 좀 구매가 좀 분리되었으면 좋겠다. 이동통신 이제 통신사를 통해서만 가입하는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한 53.7%는 그래도 이동통신 가입과 단말기 구매가 좀 분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53.7%였었고 그냥 이동통신 통해서 그냥 구입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11.4%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가입과 단말기 구매 분리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급제 인지도 및 구매 경험과 관련해서는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한 자급제 인지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대체적으로 좀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5% 정도였었고요. 그냥 들어본 적은 있지만 뭐 구매한 경험이 없다라는 응답은 41%였습니다. 그래서 한 77% 소비자는 자급제가 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25% 정도만 자급제를 통해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3% 소비자는 자급제 단말기 구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급제 폰을 이용하면서 소비자들이 이제 불편한 점은 어떤 건지에 대한 저희가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통신사와 결합했을 때 할부 기간이 긴 것과 비교해서 단말기 할부 기간이 좀 짧은 부분에 대한 조금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들의 응답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할부 기간이 짧다라는 게 한 50% 정도를 차지했고 통신 서비스 가입을 별도로 해야 하는 게 좀 번거롭다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46.9%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선택의 폭이 좁다라는 부분들도 소비자의 불만의 유형으로 나타나서 5G 단말기가 이제 비싸서 그다음에 자급제 구매 시 일시불이나 짧은 할부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이제 좀 부담스럽다라는 응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고폰 구매 경험하고 이제 구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단말기에 좀 소비자의 부담을 좀 낮추고 좀 다양화된 측면에서 중고폰의 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1000명 중에 중고폰 구매 경험이 없는 소비자가 한 8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중고폰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장, 하자 등 품질 불량에 대한 조금 우려가 거의
그 절반 정도를 나타났고 48.9%였고요. 중고 제품을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26%였습니다. 그리고 사기 거래 가능성에 대한 좀 우려를 하는 소비자도 한 16% 정도로 나타나서 품질 불량과 사기 등 비대칭적인 중고폰 거래에 대한 조금 우려를 좀 많이 나타냈고, 지난해 저희가 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개인정보 그 유출에 대한 그 우려도 굉장히 소비자들이 많이 그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그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앞선 그 조사 결과를 좀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5G 단말기의 평균 가격이 앞서 이제 115만 원이라고 말씀드렸고, 100만 원 이상 전체 단말기 비중이 61%를 이제 차지하는 등 단말기가 굉장히 좀 고가화되고 있는 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고가 단말기의 경우에 77.8%가 이제 고가형 단말기였고, 저가형 단말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22.2%로 좀 적었고, 그런 과정에서 또 양극화되면서 중저가 좀 중간 단계의 그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폭이 굉장히 적다는 부분. 그다음에 반면에 100만 원 이상 단말기의 이제 구매는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40% 정도에 불과해서 중저가 단말기를 좀 더 다양화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좀 높여주고, 그걸 통해서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좀 정책이 필요하겠다라는 조금 의견을 하나 좀 드리고, 두 번째는 그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그 단말기의 형태를 조금 더 유통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양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동통신사에서 공시지원금 할인이나 요금 할인으로 구매하는 것에 비해서 이제 자급제나 알뜰폰 구매가 조금 더 이제 저렴하고,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그 자급제 폰이나 이런 중고폰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를 위해서는 제 자급제에 대한 조금 인지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높이는 부분들도 조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중고폰과 관련해서 이제 앞서서도 이제 개인정보 이슈나 이제 품질 관련 소비자의 우려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좀 제도적 방안들이 조금 마련된다면 자급제 폰이나 중고폰 활성화를 통해서 소비자의 좀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그냥 그 앞서서 소비자 피해 사례에서도 계약 그 불완전 판매에 대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통신 계약 관행이나 그다음에 그런 품질 개선, 소비자의 정보 제공 강화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소비자의 좀 부담 완화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좀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말씀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종합해서 저희가 그 가계통신비 소비자의 좀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좀 선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 그 소비자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또 실제 판매 가격, 또 소비자들이 어떻게 구매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각정호 교수님의 그 해외 사례 조사 결과는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호서대학교 곽정호 교수입니다. 예, 오늘 토론회에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발제할 내용은 5G 및 중고폰 해외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여러 전문가 분들과 토론하게 되어 영광이고요. 이 논의가 우리나라의 5G 활성화하고 또 중고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주요 선진국의 스마트폰 단말기 출고가 및 자급제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소비자연맹과 더불어서 2022년 8월 달에 같이 좀 검토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플래그십 단말기 판매가 현황입니다. 아이폰과 갤럭시를 기준으로 했고요. 당시 시점으로는 이제 최고 사양
주요 단말사들과 통신사들이 이제 소위 플래그십 모형으로 출시했었던 단말기 판매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폰 기준으로는 아이폰 13에 128GB 기준이고요. 갤럭시는 S22에 128GB 기준입니다. 해외 주요국들은 분석 결과 이제 플래그십 모델로 아이폰 13과 갤럭시 S22를 내세우고 있었으면서 도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품별 가격이 좀 상이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먼저 애플의 아이폰 13은 일본 출고가가 가장 높았고요. 한국이 가장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릴 부분들은 이 단말기 가격은 플래그십 단말기 가격은 주요 국가의 시장 점유율 상위 3위 즉 1, 2, 3위 사업자의 평균가입니다. 그리고 시점은 2022년 8월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환율은 제가 이것들을 이제 전부 다 업데이트를 하기에는 이제 급히 준비를 하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원래 로 데이터를 최근 걸로 업데이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환율만 이제 금년도 1월 26일 기준으로 적용해서 환산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것으로 아이폰 기준으로 나타나고요. 여기에는 이제 환율 영향도 좀 있겠지만 통신 사업자별 단말기 보조금에서 차이가 좀 컸던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절반값밖에 안 되는 걸로,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래그십 모델 자체가 256기가입니다. 즉 128기가가 아닌 256기가를 단말기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이 사유는 전문가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부터 이 시점 2022년 8월 조사 시점에 이제 그 5G 활성화가 어려워서 전향적으로 통신 3사가 이제 그 마케팅 차원에서 50만 원을 넘는 일시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풀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제 마케팅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철회가 될 경우에는 이 가격은 이제 50만 원 정도면 유사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다만 조사 시점 당시에는 가장 낮은 숫자를 그런 가격을 판매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중저가 단말기 판매가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저가 모델은 뭐 잘 아시겠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는 SE 모델이고요. 갤럭시는 A53이 보통 보급형 중저가 단말기입니다. 이건 제품별 가격이 조금 상이한데요. 이 보급형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뭐 환율의 영향도 조금 있겠지만 상당히 낮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70만 원대로 형성이 되었고요. 한국은 50만 원대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갤럭시 53은 영국이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한국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아이폰은 거의 뭐 일정하게 이렇게 가격이 유지되는 반면에 갤럭시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는 이제 국가별 통신사 프로모션이 분석 결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이자 할부나 뭐 학생 할인이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어서 조금 더 좀 아이폰에 비해서는 가격 변동성이 심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판매가가 될 텐데 중저가 단말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아이폰 SE나 갤럭시 A53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제품 가격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통신사가 연동돼서 판매하는 단말기 판매가는 이제 저렴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5G 활성화와 관련된 통신사 프로모션하고 이제 단말기 공시 지원 구매에 있어서의 차이인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급제 단말기입니다. 자급제 단말기인 경우에는
통상 이제 단말기 기기만 요금제와 무관하게 별도의 매장에서 판매해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형태인데요. 보통 이제 해외의 경우에는 아마존이라든가 이베이라든가 코스트코 같은 온 오프라인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구매하는 형식을 띠게 됩니다. 애플의 아이폰 13은 독일의 출고가가 높았고 영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금액의 비중은 거의 유사했습니다. 큰 차이가 없었고 이제 환율의 영향도 조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국을 제외하고는 따라서 이제 대부분 통신사를 통한 구매가 조금 더 저렴한 것으로 작업자랑 비교해보면 그렇게 나타났고요. 삼성의 갤럭시 S22도 이제 독일이 좀 높은 가격이었고 미국이 가장 저렴했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우리나라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좀 특이한 부분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7 이후부터는 자급제 폰들을 최근 폰들은 자급제 형태로 플래그십 모델은 판매하지 않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하였습니다. 유통 구조의 차이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급제 기준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요금제를 수반한 플래그십 모델이나 보급형 단말에 비해서는 다른 국가랑 조금 저렴하긴 하지만 그 갭이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통신사를 요금제를 통한 구매가 조금 더 저렴한 이제 그 공시지원금이나 특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5G 활성화가 지연되면서 그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을 정책적으로 유도한 부분들도 아마 이런 요금이 낮아진 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G에 이제 킬러 서비스가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즉 LTE와 관련돼서 낮은 단말 가격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운 면이 있다. 이러한 지적들은 여전히 이제 존재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단말기 판매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급제 단말기 이용 비율인데요. 상대적으로 일본이 제일 낮고 우리도 15.9%인데 자급제 단말기 이용률은 독일, 영국, 미국, 일본 순으로 나타났는데 대개의 경우에 이제 독일이나 영국 같은 유럽 쪽에서 이건 뭐 당연히 EU 국가들의 자급제 단말기 이용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은 요금제와 단말기 자급제를 결합하는 형태로 이용하는 비율이 한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그렇게 EU 쪽은 되고 미국도 상당히 점차 이제 증가하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즉 이제 EU 쪽은 주로 이제 심 카드를 별도 구매하고 그리고 자급제 단말하고 결합하는 형태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 통신 3사의 이제 요금제가 이제 중간 요금제가 조금 부족하고 이렇다는 비판들이 있으면서 알뜰 요금제와 자급제를 결합하는 소비자들의 비중들이 좀씩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급제 비율이 낮은데요. 이거는 이제 제사통신 사업자에 따른 가격 서비스 경쟁과 또 단말기 최신폰 관련된 단말기의 보급 유통 구조의 차이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요 선진국의 스마트폰 단말기 출고가하고 자급제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주요 선진국의 중고 스마트폰 시장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 단말기 현황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품질 보증 기간하고 교체 반품 보증 기간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정리를 안 했고요. 이제 미국과 영국과 일본을 정리를 했는데 유통 방식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자주 이렇게 판매되는 사이트들이 전용 사이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품질 보증 기간은 월마트 기준으로는 미국은 90일, 이베이가 1에서 2년. 그리고 영국 또한 1년 정도, 그리고 일본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교체 반품 보증 기간도 이제 보통 한 달이나 이제 길게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 90일까지 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제 뒤에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고 스마트폰 시장이 한 10% 넘게 계속 성장하는 추세이고요. 또 애플과 삼성은 별도로 인증된 중고폰을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즉 이제 그 단말사 쪽에서 개런티를 해서 중고폰을 이제 오피셜리 판매하는 이러한 형태가 가능해지고 있고요. 또 영국 같은 경우에도 누적 점유율로 10년 동안 11%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고폰 보증 기간 이런 것들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그러한 트렌드입니다. 중고 단말기 현황하고 수리 관련 제도를 보시면 일단 일본과 세계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지금 잘 아시겠지만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고 또 이제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 중고 스마트폰 시장이 1조가 넘을 정도로 국내도 어떤 이제 그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이고요. 일본이나 세계 중고 시장 점유율도 보아도 주요 컨설팅사 쪽에서 최소한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예측들이죠. 이제 이 이야기는 국내에서도 이제 중고 단말기가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을 통해서 이제 어려운 경기에서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최근 플래그십 핵심 서비스들이 이제 출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마 이 중고 단말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소비자들이 필요로 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이제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중고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직 제도화가 충분히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의 개인 정보가 중고 단말기 유통할 때 다 삭제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고 또 중고폰 자체에서 이제 그 품질 같은 보증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우려들이 상당히 많아서 중고폰 활성화의 어떤 제약 요인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성장률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해외와 같이 중고폰 유통이나 보증기간 관련된 제도적인 보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시사점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가 5G하고 중고폰 관련된 단말기 해외 사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건 기본적인 자료이고 오늘 논의할 전문가들이 훨씬 더 이쪽에 식견이 높으시니까 이 데이터를 이 자료를 토대로 여러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면 잘 검토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국내 소비자들과 또 정책적으로 5G나 중고폰이 해외에 비해서 그 가성비 높은 제품으로 또 그리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단말기가 유통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데 좋은 논의의 출발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두 분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경과하긴 했는데요. 시작부터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6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아무래도 예정 시간에 가깝게 끝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토론 시간을 많이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제 한 7분 정도 일단 생각해 주시고 그동안 단말기 가격과 관련해서 또 오늘 두 분의 발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단말기 자급제와 중고 단말기 시장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나다 순으로 일단 부탁을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저희 웹자보에 가나다 순으로 패널을 이제 모셨는데 우선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김민철 박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토론 자료를 공유를 해보려고 저도 사실 뭐 줌이 익숙치 않아 가지고요.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거 안 되는구나. 그냥 뭐 저기 토론문 제가 드린 게 있으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전 사무총장님 발제는 잘 들었고요. 사실 그 곽종호 교수님 발제는 제가 소리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내용 대충 보고 또 이미 보내주신 자료가 있으셔가지고 뭐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토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발제를 보면은 이제 국내하고 국외로 나눠서 조사를 하셨고요.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 단말기 가격은 정말 어떤가라는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사, 입통사 공식물 기준으로 단말기 가격 조사하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실제 구입하기 워낙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일단 공식물 기준으로 조사하신 것 같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내의 경우 특히 5G 단말기의 경우에 플래그십 모델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상당히 높다. 그리고 가격도 116만 원 정도 되고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애플하고 삼성을 좀 비교해 봤더니 동일 요금 기준으로 봤을 때 애플의 단말기 지출이 좀 높은데 애플의 지원금이 좀 작고요. 또 평균 출고가도 높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단말기 가격과 요금제 부담은 어떤가라는 걸 온라인 서베이를 하셨습니다. 그 보면 이제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걸 보면 삼성전자 79%, 애플 18%로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대 독과점적 시장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해외와 달리 이제 중국 제조사 점유율이 매우 낮은 상태였고요. 또 통신사에서 주로 구입하는 게 한 80한 2% 됩니다. 자급제 구매가 16% 되는 걸로 조사됐고, 뭐 전반적으로 요금이나 단말기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뭐 저희 모두가 느끼는 거지만 물건 살 때 가격이 쌌으면 당연히 좋은 거고 요금은 덜 냈으면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건 똑같은 마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것들은 이제 자급제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한 77% 정도 되는데 21년 대비 좀 소폭 상승했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73% 정도. 이게 이제 요즘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제 공식인데 자급제와 알트리폰의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발제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상당히 이제 요즘 그 높게 평가받고 있는 그런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요금제 인지도는 약 60% 정도 되고요. 이제 온라인에서 요금제를 실제로 가입했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고폰 쪽에 대한 상당히 좀 관심이 많고 특히 이제 중고폰 활성화를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중고폰 구매자 확대가 좀 필요하다는 주장들 그리고 신규 휴대폰과 비슷한 수준의 AS가 좀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해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영국, 뭐 일본 이제 이런 나라들 조사를 좀 했는데요. 통신사 제조사 홈페이지 자료를 쓰셨고요. 또 이제 SA라든지 이런 이제 컨설팅 업체의 통계 자료를 이용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국가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삼성, 애플 이외에 여타 이제 미국 제조사들, 뭐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제조사들하고요. 근데 중국 제조사, 뭐 샤오미, 뭐 비보, 오포 이런 회사들이 되겠죠. 그리고 소니나 노키아 단말기 등이 상당히 좀 다양하게 제공되는 편이다.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선택폭이 넓어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자급제는 일본은 다소 좀 우리나라보다 좀 낮은 정도 같고요. 사실 일본과 우리나라 유통구조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 외에 다른 나라는 상당히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고 특히 이제 아마존 같은 이제 글로벌 온라인 유통업체에 통해서 온라인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그 발표 결과를 듣고 제가 좀 느낀 것들 설명드리면은 사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는 삼성, 애플의 독과점적 시장이고 고가 프리미엄품 중심의 시장인데 무엇인가 이제 경쟁 압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중저가 폰이나 다양한 의상폰, 성능에 대한 검증 및 공개를 통해서 이용자 인식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아주 프리미엄품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사실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지금 공유가 안 되니까 요 부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글로벌 기준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삼성과 애플처럼 애플의 독과점 시장 정도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한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이 한 21% 되고요. 애플이 한 16%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제 3사들 샤오미, 오포, 비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또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애플 각각보다는 이제 중국 연합군이 더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른 업체들, 이것을 넘어서는 다른 업체들, 이외에 다른 업체들이 31%나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야, 이건 뭐 중국이나 인도가 있으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EU 쪽에 또 자료도 한번 봤는데요. EU 경우는 역시 그래도 삼성이 좀 높아집니다. 33% 정도, 22년도 3분기 기준으로요. 근데 애플도 한 21%,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준이고요. 여기는 이제 샤오미가 23%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에서도 이제 삼성과 애플 외에 이제 다른 이제 중국이나 또 다른 업체들의 좀 점유율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국내는 어떻게 됐냐면 2018년에 삼성이 60%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고요. 애플이 19%였습니다. LG가 15% 정도 됐습니다. 지금 LG가 우리나라 이제 시장에서 전 세계 단말기 시장에 솔수로 한 다음에는 이제 22년 기준 삼성이 77% 정도 되고요.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자료 때 애플이 21% 정도 되고 기타가 2% 3%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시장 경쟁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삼성과 애플이 가지는 어떤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이제 중국본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제조사 자신과 자신의 현대 모델과 자신의 과거 모델 간의 이제 세대 간 경쟁을 활성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중국본 활성화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중국본 하면 이제 장롱에 잠자고 있는 단말기를 꺼내서 또 활용하고 또 그것들을 또 이 환경 보호처럼 요즘 좀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이제 넷제로라든지 탄소 중립 이런 차원에서 중국본 유통이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걸 넘어서도 또 단말기 제조사의 자체 모델 간 경쟁, 전 세대 모델과 현 세대 모델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중고폰 유통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고폰 업계 특히 개인정보 삭제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 해소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이심이 국내에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국내에 되기 전에 상당히 기대가 컸는데 아마도 생각보다는 이심이 좀 홍보가 좀 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온라인 요금제도 최근에 그 SKT를 비롯해서 상당히 좀 조금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결국은 이제 뭔가 비대면 개통 또 자급제 시장이 확대되고 단말기 요금제가 분리되는 것이 점점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단말기는 단말기끼리 경쟁을 하고 또 요금제는 요금제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이 좋고 지금은 단말기와 요금제 섞여 있으니까 지금 이제 아까 그 곽종 교수님 발제자에 보면 우리나라 단말기가 지원금을 포함하니까 싸다고 하셨지만은 실제로 그 많은 부분도 요금으로 전가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5G 이후에 우리가 스마트폰만 이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양한 이제 XR 기기 등 같은 것들이 이제 5G 기반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블루투스라든지 뭐 와이파이 정도로 되지만 상당히 고도화된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제 5G 기반으로 출시가 될 것인데 과연 이 모든 기기를 이통사가 지형을 바탕으로 유통하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고 과연 또 그것이 이제 우리 그 생태계 발전에 5G 생태계 발전에 바람직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이 유형의 단말기를 전부 이통사가 관문처럼 그 모든 것들을 유통하면서 지원금을 다 줘야 된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 저는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이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통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전략 측면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나라의 유통 부분, 단말기 유통 부분에 대한 것인데 사실 저희 유통분점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죠. 거리 가면은 이제 뭐 유통점 많은데 유통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때는 그것이 어떤 부가가치를 제공해 줘야 되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도와주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단말기 체험은 이제 제조사들 여러 가지 그 전시장들에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요금제 추천을 정말 제대로 받고 있는지 소비자에게 맞는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고 유통 부분에 그런 어떤 그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어느 정도는 이제 앞으로 이제 온라인화되고 또 비대면 개통이 확대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토론자분들은 뭐 어느 쪽에 뭐 기업이나 소비자 단체 이런 입장을 대표하기보다는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주시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민철 박사님의 그 토론도 저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의 나정현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나종연입니다. 토론문을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그래서 예, 그 2019년에 4월에 이제 5G 서비스가 처음 상용화돼서 이제 4년? 네, 이 화면을 조금 되는데요.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화면을 그러면은 제가 전체 화면이 되지 않아서 그러면 일단 띄워주시고요. 말씀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공유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좀 네.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 4월에 이제 5G 서비스가 처음 상용화돼서 이제 곧 4년에 접어들게 되고 작년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국내 5G 가입자는 2,800명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러한 수치는 2022년에 5G 가입자 3천만 명을 달성을 목표로 했던 사업자나 당국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이 둔화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궁극적으로 단말기와 서비스가 현재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5G에 대한 기대를 하게끔 만들었던 것에 비해서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이를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본 조사는 매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 결과에서 보여졌던 것처럼 5G 단말기 가격의 평균이 100만 원을 훌쩍 넘었고요. 저가형이라고 해도 평균 가격이 5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발지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G 시대 단말기의 고가화가 현실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불한 통신비, 그러니까 단말기 플러스 서비스에 상응하는 가치가 소비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조사에서 소비자가 5G 서비스에 가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냥 최신 폰이 5G로 나오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서 라는 것 또는 5G 단말기에 공시 지원금, 보조금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라는 응답인 것은 결국은 이제 단말기가 5G 서비스의 수용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에 소비자들은 실질적인 니즈가 아니라 시장의 제한된 선택 때문에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서비스 품질의 개선이나 서비스의 다양화가 사실은 이게 단말기가 비싼 것도 굉장히 문제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소비자들한테는 5G 단말기를 막 비싼 가격에 제공을 하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사실은 필요 이상의 비싼 가격을 지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매치가 되는 서비스가 시장에 아직 출시가 충분히 되지 못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그러한 가치를 충분히 느끼게끔 하는 뭔가 컨텐츠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것이 그 미스매치를 어떻게 개선할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논의는 약간 단말기의 고가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보면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도 이제 최근에 유사한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이라는 조사 보고서를 냈는데요. 거기에서도 유사하게 5G 서비스에 이제 가입하는 이유가 최신폰은 대부분 5G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5G 서비스에 가입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 LTE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요금이 비싸거나 아니면은 단말기가 너무 비싸서 뭔가 비용과 관련된 요소가 굉장히 크다는 것 그리고 요금제가 다양하지 않다는 것 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그냥 통신 단말기나 서비스의 소비자 권익의 관점에서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논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저는 요즘 해외에서 영국이나 미국에서
굉장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단말기가 고가화되는 현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수리권에 대한 논의도 조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EU 의회가 2022년에 발표한 라이츠 리페어와 관련된 브리핑에서는 스마트폰의 경우 평균 실질 수명이 1.8년에 불과하고 계획된 평균 수명의 경우는 2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전자기기에 비해서 스마트폰은 굉장히 고가인데 이것이 그냥 소비자들이 되게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지만 약간 소모품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있고 지금의 어떠한 유통 현실은 이러한 단말기들이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그것을 고치는 것이 다른 어떠한 전자 가정들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어떠한 권리가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논의되어야 하는 수리권의 경우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보증기간 내에 수리받을 권리를 넘어서 보증기간이 지난 후에도 새로운 제품을 사는 것과 수리를 받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아까 이제 이 연구에서 중고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중고폰을 선택하는 것이 되게 어렵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 보증기간이 지나서 그런 것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사용하는 제품을 수리할 수 있거나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사업자를 선택해서 수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단말기 가격의 인하와 요금제에 대한 선택권 등의 이유로 자급제 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연맹에서도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아까 발제에서도 나왔지만 자급제 폰의 거래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안과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좀 더 면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언급됐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조사에서 완전 자급제가 시행될 경우에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단말기 구매 선호 채널은 온라인 오픈마켓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미 단말기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거래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자 행태를 고려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중고폰에 대한 이용 행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가격을 낮추는 것 외에도 자원의 순환적인 활용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 중고폰을 구매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품질에 대한 우려와 거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조사된 점을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지 되고 또한 중고폰의 경우에 요즘은 폰은 거의 우리의 일상생활을 다 캡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있는 다양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삭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절차에 대한 논의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 서비스의 경우에 기술의 발전을 위한 R&D의 비용을 소비자가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에 소비자 복지가 저하될 수 있고 지나치게 적은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기술 발전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과 같은 지속적인 경험적인 연구와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페인 포인트들을 발굴하고 그래도 R&D를 위해서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이렇게 소비자들이 부담한 비용이 정말 R&D로 잘 순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리권에 대한 논의도 사실 저희가 관심 분야인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조선비지의 박성우 기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박성호 기자입니다. 잘 들으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저는 지금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서 지난번 작년 조사 때도 해서 기사를 작성했지만 그 단말기 평균 가격이 100만 원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단말기가 고가화되고 있다는 것은 이번 통계에서도 많이 느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그 휴대폰하고 통신 시장을 취재하면서 느낀 제 느낌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통계조사와 관련해서 5G와 관련된 그러니까 단말기 여기서 보면 단말기를 비롯해 요금제 그리고 품질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게 결국
저 5G 품질 이슈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자료에서 보면 그 계약 불이행과 계약 조건 등 결국 단말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의 불만들이 거의 절반이 불만 가운데 절반이 그 계약 관련이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품질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하고 요금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불만이 많은 걸로 나왔는데 결국 이러한 불만들이 그런 단말기와 관련된 불만으로 다 이전되는 게 확장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 그 5G 이용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5G에 대해서 그 소비자들이 뭐 단말기, 요금제, 뭐 품질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5G라는 게 굉장히 장점들이 많은 그 기술인데 과거에 그 LTE보다 20배 빠른 5G라는 그런 온전히 속도에만 강조하면서 이게 결국은 그 20배 빠른 속도에 굉장히 기대치가 높았는데 그 기대치를 못한 이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제 불만과 불만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이제 단말기 구입가 그리고 가격도 비싼데 속도가 안 나온다 이런 불만들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인식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그 산업을 취재하는 기자로서 이제 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고가화가 되면서 이제 기업들도 고가 제품에 대해서 점점 그 기술력을 더 집중하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은 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인플레이션도 있고 공급망 교란도 있고 물류비 인상도 있고 그래서 가격 인상이 되는 분위기는 가격이 점점 더 인상되는 분위기는 맞고요. 그리고 국내 한 업체 같은 경우는 뭔가 마케팅 차원에서 마케팅하고 그다음에 전략적 차원에서 가격을 지난해 동결한 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결한 분이 결국 올해는 인상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면서 수요가 둔화돼서 올해 뭐 작년에는 오히려 역성장을 했고요. 스마트폰 시장이. 그리고 올해도 거의 뭐 역성장하거나 조금 성장하는 수준인데 결국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프리미엄 폰 중심으로 전략을 좀 많이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이 아이폰 14를 출시하면서도 뭐 프로 제품에 이른바 금나누기라는 그 고성능의 프로 제품에 고성능을 집중한 것처럼 아무래도 시장 현실이 이런 식으로 더 고가화되고 더 프리미엄화될 수 있는 상황이 제조업계에서는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속에 소비자 후생을 조금 높이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품의 그 라인업을 줄이고 특정 제품에 이제 선택과 집중하는 게 필요한데 그렇다 보니 그 중저가 폰에 대한 그 단말기 출시 대수도 비롯해 그다음에 예전에는 중저가 폰 관련해서도 초저가 폰, 저가 폰, 중가 폰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제품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뭐 그런 구분 없이 뭐 초저가 폰에서 중저가 폰까지 폰이 하나만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발생되는데 제조사의 입장에서 그런 중저가 폰 제품에 대한 라인업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작 중요한 거는 중저가 폰이 나오더라도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결국은 고가 폰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 같은 중저가 폰에 대한 그런 기술 경쟁력에 대해서 꾸준히 그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제조사 입장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통신사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통신사 입장에서 또 사실 5G 관련해서 통신사들이 단말기를 대행보다는 이제 그 제조사가 만든 단말기를 이제 파는 건데 이 통사의 그 보조금과 제조사에서 주는 판매 장려금 합쳐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어쨌든 이 판매 방식과 그리고 서비스, 요금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통신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더 많이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중간 요금제를 유도하면서 사실 작년 8월인가 8월쯤에 이제 중간 요금제가 출시됐지만 사실 그 중간 요금제가 이제 뭐 30기가대를 그 기준으로 삼아서 사실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또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그 5G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아까도 단말기 얘기했지만 그 요금제와 관련돼서도 중간 요금제에 대한 그런 세분화를 신설할 필요가 더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5G 품질에 대한 그 성능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이 단말기에 대한 이 소비자의 부담에 대해서 이제 이번 조사를 하고 단말기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겠다. 그러니까 요새 경기 인플레이션 때문에 낮추겠다 이러는 건데 결국 이 소비자 인식 제고를 높이는 방향으로 뭔가 우리가 전략을 짜보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비자 운동의 전략에 대해서 저희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경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이경원입니다.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준비한 토론문을 좀 띄워보겠습니다. 화면 공유 됐나요? 네, 예.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단말기 가격 추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뭐 먼저 시장 가격 형성에 대해서 뭐 약간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가격이란 거는 이제 판매자랑 구매자 간의 이제 힘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판매자는 뭐 가능한 비싸게 팔려고 하고, 구매자는 가능한 싸게 구입하고자 하는데, 만약에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힘이 구매자의 힘보다 크면 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이고 그와 반대로 구매자의 힘이 판매자의 힘보다 크면 가격은 낮게 형성될 것은 당연하겠죠. 구매자의 최대 지불 용의 금액과 판매자의 비용 수준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만약에 구매자가 좀 더 비싸게 살 용의가 있다 그러면 가격은 높게 형성이 될 수 있고 판매자의 비용이 높아지면은 또 가격은 높게 형성이 될 수 있고 뭐 그 반대의 경우에 또 반대가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뭐 발제한 자료에 의하면 소비자 연맹을 비롯한 소비자 단체 그리고 정부도 이제 소비자들에게 약간 힘을 더 실어주는 그러한 노력 그동안에 이제 노력에 힘입어서 이제는 소비자가 통신 이용료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통신 이용료 수준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따라서 많은 소비자들이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소비자 연맹을 비롯한 소비자 단체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 그 시사점을 갖고 있고요. 그럼 소비자의 힘이 커졌다라고 생각이 되는 몇 가지 근거를 보면은 발주 자료 3절에 의하면은 2021년 1월에 이제 94만 원의 평균 단말기 가격이 2022년 8월에는 8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건 굉장히 큰 그 가격의 하락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단말기처럼 내구재인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성향이 있지만 그러한 성향이 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좀 전에 보셨던 그 자료는 큰 폭의 하락이 발생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통위에서는 이제 YG 유저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휴대폰 가격 국내 비교를 하는 사이트죠. 여기에 의하면 삼성의 갤럭시 S22인 경우는 국내 1위 사업, 그러니까 이동통신 사업자의 출고가가 11개국 중에서 5번째로 저렴한 편이고, 그 다음에 자급 단말기인 경우에는 15개 나라 중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아이폰도 마찬가지인데 아이폰 14인 경우도 1위 사업자의 출고가가 네 번째로 저렴하고 작업 단말기인 경우에도 다섯 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의 힘이 많이 커져서 그 가격을 하락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성과가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제 자료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장 구조와 단말기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곽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물론 안 들리긴 했지만 미리 이제 발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살펴보면은 국내는 이제 단말기가 삼성, 애플로 양분되어 있는 시장 구조인 반면에 해외 주요 나라는 고가형 및 저가형으로 구분되고 또 각각의 경우에도 3개 이상의 제조사들이 경쟁하고 있는 시장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뭐 사업자 수가 많을수록 가격이 낮아질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2G에서 4G 단말기에 대해서는 3개 이상의 단말기 제조사들이 존재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철수를 하고 2개 회사만 남은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샤오미가 있긴 하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왜 이들이 철수를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 5G 이상의 서비스에 대해서 이를 구현하는 단말기의 기술 개발 비용이 높아져서 더 이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금을 쓰면서까지 그 단말기를 만들어내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 않아서 아마 철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5G가 좀 더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그런 기술 개발에 대한 비용을 회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네가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뭐 철수했던 단말기 회사들도 제조사들도 다시 시장에 진입한다는 할 수 있다면 그 단말기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제 혁신적인 단말기를 출시하는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지 않는 한은 아마도 우리나라처럼 단말기 제조사의 수가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 뭐 3개, 4개 일반적으로 각 나라는 그런데 지금 구글이 이제 단말기 제조에 대해서 꾸준히 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꾸준히 시도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 자금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 구글이 성공을 한다면 제조사들이 좀 더 많아져서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한편 이제 삼성과 애플보다 더 높은 품질로 그리고 더 낮은 생산 비용으로 단말기를 만들 수 있는 제조사가 현재 존재할까 생각을 해보면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뭐 조금 있으면 또 6G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더 높은 수준의 개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다면은 만약에 이제 제조사의 수가 적어지고 막 그렇다면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비자 단체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급제폰의 가격 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자급제폰 가격은 이동통신사에 의해서 유통된 단말기 가격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발제자료 2절에 보면은 제조사 공식물이 좀 비싼 걸로 나타나 있어요. 제조사 공식물이 일반적으로 이제 자급제폰을 판매를 하고 있는 유통 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이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이렇게 보여드린 이 자료에 의하면 뭐 한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갤럭시인 경우에는 뭐 확연히 그 자급제 단말기 가격이 더 싼데 물론 아이폰인 경우에 약간 비싸지만요. 어떤 것이 반영이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자급제폰의 가격이 정말로 이통사에 의해서 유통되는 것보다
더 싼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자료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공식몰, 뭐 제조사 공식몰에 통해서 그 유통되는 작업제품이 비싸다면은 이 작업제품 도입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할 시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작업제 가격,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업제품 가격이 싸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발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작업 제품 이용 경험이 25% 수준이고 미국은 5G인 경우 19% 수준이에요. 우리나라가 뭐 작업 제품 이용 그 실적이 좀 낮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또 이것도 또 보면은 다른 것 같고 좀 전반적으로 작업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이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말기 할부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말기 할부 수수료도 단말기 이용료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출고가도 중요하지만 할부 수수료도 중요한데 물론 이제 그 발제 자료에 의하면은 약간의 언급이 있는데 그 자세한 연구는 없었습니다. 통신사별, 제조사별, 알뜰폰 사업자별 할부 수수료 추이를 좀 비교해서 소비자 연맹에서 좀 분석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널리를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좀 더 비교하게끔 만들어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유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뭐 단말기 가격만 소비자들한테 알리는 것보다 이 할부 수수료가 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있는지 각 사업자별로 이런 것을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뜰폰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알뜰폰 가입자 비중이 뭐 약 13%에 달하는데 본 발제 자료에는 이에 대한 분석이 없는데 향후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일부는 저희 자료가 있긴 한데 발표는 못 드렸고요.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잘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단체 활동을 이제 격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그 5G 요금과 관련해서는 사실 일부 그러니까 소비자 단체 등의 요구로 중간 요금제를 만들어 가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출시된 요금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요금을 기준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소비자 운동이 처음 그러니까 요금의 책정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관심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성업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론 모음을 준비를 못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앞에서 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지금 뭐 추가해 드릴 말씀이 없어서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동안 우리 소비자 연맹도 그렇고 이제 우리 통신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에서 이제 요금 부분, 또 품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고가 단말기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 자체가 대단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소비자들이 좀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향후 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원론적으로 보면 이제 이 단말기가 대단히 고가라는 인식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 R&D 비용이 이제 고가 단말기에 이제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업체의 이야기인데 과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R&D 비용이 소요되는지는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비대칭성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우리 시장 경제 속성상 사실은 좀 뭐 우리가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국민 PC 사업을 주관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때는 당시에도 컴퓨터가 계속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소비자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컴퓨터가 이제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을 한번 내려보자 그래서 가격을 내려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 10개 정도의 이제 중소업체들을 모아가지고 원가를 저희들이 이제 공개하게 하고 원가에 일정 마진을 붙여서 그때 이제 100만 원 미만의 PC를 우체국을 통해서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시에는 어쨌든 새로운 정보 사회의 필수적인 이제 기기로서 컴퓨터에 대한 이제 소비자들의 장벽이 너무 커서 좀 약간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그 이외에도 여전히 뭐 컴퓨터 가격도 뭐 지금도 150에서 200만 원, 또 스마트폰도 계속 100만 원 이상의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항상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인 방법은 뭐 원가 공개를 하게 하거나 뭐 또는 가격 상한제 같은 걸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경제 원칙상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어서 논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두 가지가 그 중고폰 활성화랑 자급제 부분인데요. 저 중고폰 활성화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조사에 나온 것처럼 중고폰의 품질 문제, 또 개인정보 문제 가장 크다고 보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좀 중고폰 인증제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하면 어떨까. 지금 아시겠지만 자동차는 뭐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수입차든 이미 그런 걸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민간 자율로 하든 아니면 뭐 공적인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든 이 중고폰 인증제 부분도 한번 고려하면서 안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자급제 부분은 사실 이 완전 자급제가 계속 논의가 되어 왔고 사실은 그 삼성 같은 제조업체들 계속 반대를 이제 해왔죠. 그 자급제를 이제 한다는 부분은 법적으로 이제 그 통신사와 같이 결합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좀 논란들이 이제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아까 그 이경훈 교수님 말씀대로 작업제를 하는 경우에 유통 비용이 이제 제외되면 가격이 저렴해야 되는데 꼭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문제인지 오히려 뭐 결합 판매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쪽에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이 좀 의심이 되는데 하여튼 이 작업제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가면 좋겠다. 근데 가장 이제 큰 문제가 이제 제조업체들이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 별도의 유통망을 두는 부분이나 또는 유통점들이 이제 사실상 이제 단말기 판매점 아니면 뭐 서비스 대리점으로만 이제 그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더 작업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들을 고민하면 좋을까요? 끝으로 이제 경쟁 활성화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이 좀 삼성하고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LG전자도 철수를 해버렸고 그래서 이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이제 가격 경쟁을 좀 이렇게 계속 활성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조금 더 그 외국 단말기 업체들에게도 또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로 좀 접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중고폰 활성화나 작업적 활성화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원래 좀 제안들을 해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PT의 결과는 검색 결과를 말씀을 안 주셔서 아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뭐 그것도 이게 유튜브에 나가는 거라서 네, 그러면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최경진 교수님 토론자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간단한 토론문 하나 그냥 공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토론을 하니까 정말 편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냥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얘기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이 5G 고가 유비즈 단말기 시장 개선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조사나 이런 이제 연구는 참 잘 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이 굉장히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시장이 5G 단말기에 대해서 또는 5G 서비스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이용자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용자 수요에 맞춘 시장 반응인지 아니면 시장 공급에 맞춰가지고 이용자 수요가 제한된 건지를 사실은 증명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그런 시장 공급 자체가 이용자 수요에 맞는 거라면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자 수요에 대한 정확한 그런 파악이 우선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토론문 준비하면서 약간 그 예전에 아나바다 운동이 떠올랐는데요. 5G 고가 위주 단말기인 이상 이런 고가 단말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쓰고 뭐 하여튼 나눠 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운동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소비자 관점에서는. 그래서 소비자 운동 차원에서 5G 고가 단말기들이 좀 더 오래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소비자단체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이런 그 고가 5G 단말기에 대한 중고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데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안심거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이고요. 두 번째가 대금 지급에 대한 보고, 세 번째가 제품 하자랑 배터리 보증인데 특히나 하자가 없다라는 것도 확인해 줘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이런 중고 단말 시장에서는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에 대한 안심거래가 좀 더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뭔가 소비자한테 중심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정보 시스템을 만드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래와 관련된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의 플랫폼 구축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이제 비즈니스 플랫폼들에 대해서 세제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이용자 수요가 파악되면 그에 맞춰서 단말기랑 5G 서비스를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크게 네 가지 파트가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5G 서비스가 필요하면서 고성능을 요하는 그런 계층이 있을 거고요. 5G 서비스가 필요하면서도 고성능이 필요 없는 계층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제한적이거나 이거는 뭐 이런 상상 속에만 가능할 것 같고요. 5G 서비스가 필요 없는데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때에 따라서는 뭐 초고속 서비스나 이런 대용량 네트워크 서비스 필요 없는데 휴대폰에 탑재되는 카메라라든가 또 녹음이라든가 각가지 다양한 고성능 그런 기능들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G 서비스를 원하지 않고 고성능도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세분화된 단말기랑 그에 맞는 서비스가 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단말기 제조와 또 단말기 유통 시장에서의 그런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단말기 유통법도 폐지하거나 아니면 좀 더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 개정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마찬가지로 통신시장 경쟁도 유효 경쟁을 증진시키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말기를 좀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좋겠는데 보통 사람들이 2년 정도 지나면 못 쓰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2년 정도 지나도 잘 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게 보면 단말기가 느려질 수밖에 없게 되거나 또는 사실 성능이 떨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단말기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애프터마켓이나 아니면 단말 장치를 수리하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이제 부품을 교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애프터마켓 활성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간 5G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에 따른 혜택을 좀 더 증가시키는 방향. 그러니까 하나의 단말 장치를 고성능 단말 장치를 오래오래 쓸수록 그에 맞는 혜택이 좀 증가하는 형태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함께 이루어지면 5G 고가 유지 단말기가 사실 뭐 이거를 뭐 소비자가 원하는데 무조건 없앨 수도 없겠지만 좀 더 오래 쓰게 하고 또 다양한 이제 새롭게 중고시장 등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단말 장치를 오래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하여튼 발표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참고할 만한 많은 부분들을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제 발표의 영상이 원활하지 못해서 토론자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좀 더 앞으로는 준비를 좀 더 철저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분의 토론을 들으면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소비자나 소비자 단체나 또 사실 시장에서 소비자의 어떤 수요라기보다는 사실 공급자에 의해서 수요가 만들어지는 것도 워낙 저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갖고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마치기 전에 주제 발표를 한 정지현 사무총장의 얘기를 잠깐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토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소비자 단체에서 통신과 관련한 활동을 하면서 고민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답을 주신 것 같고, 또 저희가 또 해야 될 앞으로의 그런 과제에 대해서도 많이 숙제를 주셔서 저희가 차근차근 오늘 주신 말씀들 잘 활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어쨌든 단말기 시장의 좀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중고폰 시장이나 어쨌든 자급제 단말기와 관련해서 인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리할 권리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 주셨고, 아까 이제 할부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 관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거여서 저희가 좀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알뜰폰을 오늘은 사실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알뜰폰도 가계통신비 인하에 소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알뜰폰의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연맹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관련해서 오늘 전문가들 또 다시 한번 좀 모시고 좀 토론회를 한번 또 다시 좀 진행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 오전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